포스 멤버 운동의 원리 중에 중요한 점진적 과부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위키백과에 있는 점진적 과부하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이것들을 확실하게 좀 풀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진적 과부하, 프로그레시브 오버로드. 여기서 이제 프로그레시브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있으면은 그 현재의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시간과 장소의 이동을 말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이동. 우리가 예를 들면은 팔굽혀펴기를 한다 라고 하면은 팔굽혀펴기의 시작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굽히죠. 공간이 이동했습니다. 또한 팔을 굽히는 시간이 증가했죠. 그거를 프로그레시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버로드라는 것은 현재 가해지는 어떤 부하를 시간이 또는 상황이 변하면서 더 부하를 올려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골격계와 신경계, 머스큘러스켈리털 시스템과 근골격계. 우리가 이제 그 근육과 뼈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서 움직입니다. 근육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근육은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움직이려면은 거기에 이제 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그러면은 수축하면은 부착되어 있는 뼈를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과 뼈는 골격은 같이 취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 nervous 시스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점진적 증가를 주로 하는 근력 트레이닝 방식이다. 그래서 근골격계와 신경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점진적 증가. 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못 견뎌하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점진적 증가라고 했습니다. 점진적 증가. 자, 이것은 근력 트레이닝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근력 트레이닝만 그런 게 아니라 유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이제 근력뿐만 아니라 지구력. 그러니까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근육의 힘을 근력이라고 하고, 다음 지구력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는 마라톤 달리기, 오래 달리기. 다음에 유연성이라는 것은 관절의 가동 범위가 더 확장되는 것. 그런데 이런 또 하나 밸런스 훈련도 있습니다. 한발서기. 한 발로 오래 설 수 있거나 아니면은 흔들리는 곳에서 더 오래 설 수 있는 능력. 또는 협응 능력. 근육을 이제 서로 협조하여 사용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러한 어떤 지금 현재보다도 더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진적 과부하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력 트레이닝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위키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위키백과는 이거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쓴 사람은 당연히 이제 여기 사진에도 보면은 그 보디빌딩 사진을 올렸듯이 이 글을 쓴 사람은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근력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진적 과부하라는 것은 요가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필라테스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라톤에서도 필요합니다. 마라톤 만약 훈련을 한다. 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정말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체력 장님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km 달리기 이런 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그 친구가 거의 꼴등 그룹에 항상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겨울방학입니다. 그 당시 겨울방학은 지금은 더 추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잠실에 살았습니다. 잠실에 살았는데 석천호수, 지금 그 롯데월드가 있는 석천호수, 그 당시에는 롯데월드도 없었고 지금과 같은 롯데타워도 없었고 그냥 호수였습니다. 호수.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잠시 5단지인가 4단지인가 제가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도 아마 4단지에 살았을 겁니다. 잠실에 있는. 그런데 그 겨울방학 동안에 이 친구가 뭐를 했냐면은 석천호수를 계속 도는 것입니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은 겨울방학을 당시에 보면은 한 40일 정도 했는 것 같은데 거의 한 35일에서 40일 정도를 매일같이 거기 돌았답니다. 처음에 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빠르게 걷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뛰는데 뭐 거의 그냥 뭐 조깅하는 수준? 아주 천천히 속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30일부터는 이제 달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체력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친구가 거의 2등인가 3등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석천호수를 매일같이 처음에는 걷다가 그 친구의 지구력의 향상에 맞추어서 점점 그 자극의 강도를 높여서 결국은 지구력에 있어서의 놀라운 성장을 보인 것입니다. 자, 원칙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운동 동안 총 부하를 계속 늘리는 것이 근육 성장과 근력 획득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운동 수행 전방에서 향상을 보임으로 인해 운동 강도를 계속 늘리게 된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의학 박사 토마스 들러룸에는 2차 대전 상위군인 재활 과정에서 이 방식을 처음 개발하였다. 재밌죠? 현대의 대부분의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데 사실은 이것이 재활 과정에서 이 방식을 처음 개발했다. 당시 대부분의 의학 박사들은 심장에 어떤 무리가 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웨이트 리프팅은 피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들러룸에는 수면과 웨이트 리프팅을 하였고 웨이트 리프팅이라는 무게들입니다. 재활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1940년에 들러룸에가 바디가 병원에서 근무했을 당시 하사 타데우스 카알레를 만났다. 그는 무릎 부상에 시달리던 나이든 베테랑이었다. 우연하게도 카알레는 역도 선수였고 그는 들러룸의 이론에 대하여 신뢰하였다. 이로 인하여 카알레는 들러룸의 대한 치료의 첫 번째 환자가 되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카알레는 비슷한 증상 환자보다 빨리 회복하였고 무릎도 다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재활 운동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이 입법은 피트니스 운동, 웨이트 리프팅, 고관도 훈련, 물리치료 등 다양한 근력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있어 기본 원칙으로 잘 잡았다. 자, 과학 법칙. 근력 트레이닝의 목적은 체력과 피지컬 스트렝스가 운동 수행 능력 증진에 있다. 이는 저항 운동을 통해 달성한다. 운동 근육 조직을 필요 이상의 부하를 주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적응 과정을 시작하게 되고 높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신경근 적응이 먼저 발생하는데 이는 리프팅할 때 근력을 먼저 증강시킨다. 운동이 계속되면 근육량 전반의 증거와 결합 조직 강화가 뒤따른다. 점진적 과부하는 근비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뼈, 인대, 힘줄, 연골의 강도 및 밀도 증가를 자극하기도 한다. 또한 운동한 신체 부위로의 혈류를 점차 증가시키며 두뇌와 관련 근육 간 반응 신경 연결을 더 많이 자극하기도 한다. 실제로 저항 운동으로 인해 근수축력, 머슬 컨트럭션 포스 증가는
신경계의 반응성과 효능의 증가로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근력 증가에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점진적 과부하는 건강 전반에 이렇다. 점진적 과부하는 근육량에 상관없이 전 원인 사망률을 낮춘다고 밝혔다. 반대로 근육사용 저하로 인해 근육량과 근력 손실이 증가하는 근위축증이 일어나게 된다. 좌식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 해마다 1파운드 이상의 근육을 손실하게 된다. 10년간 10파운드 이상의 근손실은 좌식 생활의 결과이다. 생리학적 요구 충족을 위해 더 큰 힘을 꾸준히 가해야만이 신체의 적응적 과정이 반응하게 될 것이다. 방법론: 부상을 최소화하고 결과를 극대화하고자 초심자는 운동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편안한 수준의 근력 강도로 시작하여 과부하로 나아간다. 목표 도달을 위해 점진적 과부하는 분량, 강도, 빈도, 시간의 점진적 증가를 추구한다. 이를 맥락에서 분량과 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분량: 반복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저항을 통해 늘리는 반복 횟수의 총수를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분량이라는 거는 이제 저항입니다. 이제 무게,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장에서 하는 어떤 무게, 10kg, 15kg, 20kg 무게를 말하고, 또는 단순한 그 무게라는 거는 이 바벨이나 덤벨의 무게뿐만 아니라 바디 웨이트도 무게입니다. 바디 웨이트도 무게입니다. 예를 들면은 필라테스에서 누워서 푸더크를 하는 것보다 서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당연히 저항이 세죠.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누워서 하는 필라테스 푸더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또 아닙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점진적 과부하에서 그 분량이라는 건 이제 저항을 말한다. 저항을 높입니다. 저항을 높이는 방법은 중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게 이제 바디 웨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무게, 덤벨이나 바벨의 킬로그램을 높이는 방법, 또는 어떤 밴드라든지 스프링이라든지 밴드의 저항 강도를 높이는 방법. 자, 이런 걸 말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도는 최대 기능 수용 능력의 100분율 혹은 반복 횟수 최대치로 표현되는 100분율을 말한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분량 강도는 최대 기능 수용 능력의 100분율 혹은 반복 횟수 최대치로 표현되는 100분율을 말한다. 빈도는 운동한 횟수를 말한다. 훈련 지속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터벌 지속은 같은 운동간의 시간 혹은 다른 운동간의 시간을 말한다. 자, 요거는 좀 이제 너무 어렵게 나와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항.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그 중량을 말합니다. 근데 이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맨몸 운동의 경우에서는 바디 웨이트를 통해서 중량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필라테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스프링의 강도로서 저항을 강하게 할 것이고, 헬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게치기, 뭐 10kg, 20kg, 30kg 이런 무게를 할 것이고, 맨몸 운동은 바디 웨이트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횟수입니다. 저항과 횟수. 당연히 5회보다 10회가 힘들 것이고 10회보다 15회가 힘들 것이고 점점 횟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세트 수입니다. 세트 수. 1세트보다 2세트가 힘들고 2세트보다 3세트가 힘들고 점점 세트 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운동 간의 휴식 시간입니다. 똑같은 강도로 만약에 바디 웨이트 10kg 그리고 10회 1세트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중간에 휴식 시간이 A는 10초이고 B는 5초이고 그러면은 B가 당연히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를 설정할 때는 네 가지로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저항, 두 번째는 횟수, 세 번째는 세트,
네 번째는 운동 사이에, 세트 사이에 휴식 시간. 또 이것은 이제 또 무엇을 말하냐면 운동 세트뿐만 아니라, 자, 오늘 운동을 우리가 1시간을 했습니다. 1시간을 했어요. 맨몸 운동을. 그러면은 매일 1시간을 하는 것과 이틀에 1시간을 하는 거는 운동 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핵심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고 매일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체력과 운동 수행 능력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점진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진적 과부하를 할 때 밑에 보면은 이 기법으로 체력과 근력을 획득하지만 한계는 있다. 운동이 과하면 오버트레이닝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문제예요. 오버트레이닝. 점진적 과부하를 걸 때의 그 적절한 과부하를 걸어야 되는데 현재 자신의 체력에 맞는, 다른 사람의 체력이 아니라 자신의 체력과 운동 수행 능력에 맞는 적절한 걸 걸어야 되는데 항상 오버트레이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나도 언더트레이닝. 그렇게 되면 언더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발전이 없겠죠. 오버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오버트레이닝은 운동 동안 운동 수행 저하를 말하며 질병이나 부상의 위험성이 늘거나, 자, 이겁니다. 도리어 병이 생깁니다. 또는 부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운동 욕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운동 시간 구분이 필요하다. 피트니스나 근력 트레이닝의 운동 시간 구분은 운동 실시 사이에 충분한 회복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회복 시간을 두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루틴 반복을 위한 지루함을 피하기 위하여 동기부여가 계속 필요하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2분할, 3분할. 그러니까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뭐 다리 운동을 해서 어깨 운동을 3일 후에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하나의 방법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내 체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가 지금 운동을 할 때 적절한 과부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감각기관이 발달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